사주 간명을 하겠습니다. 사주 간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현재 나이 61세이신 분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냥 가볍게 한번 통상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개수일간이에요. 여기 보면 개수일간이죠. 자, 본인은 개수일간이다. 개수는 우리가 이제 그 물은 물인데 작은 물이에요. 반면에 임수는 큰 물이죠. 개수는 또는 공중에 퍼져 있는 물. 그러니까 작은 물이기 때문에 또랑 뭐 작은 개울가 이런 것도 되지만 공중에 퍼져 있는 이슬, 뭐 비, 안개, 구름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수가 수인데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인묘진 봄의 가운데 계절에 태어났어요. 봄의 가운데 계절에 태어났다. 2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가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는 겨울에 태어나야 되는데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철이 아니고 그래서 등령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득지 이 묘 밑에는 갑과 을만 있어요. 그래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의 성분이었기 때문에 역시 득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에 신금이 두 개가 있어서 금생수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금은 묘 위에 있기 때문에 묘목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축계신기에서 이 오로지 이 신금만 축토 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등령 득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행히 인성이 있고 또 옆에 보면 비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한 사주는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약한 편에 살짝 중간보다 아래 정도의 그런 사주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대한 열심히 강인한 뭔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지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약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도 역시 개수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물론 이 축토 속에 축계신기라고 해서 이 개수가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이 개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진 않는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돼 보이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이 묘목은 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이에요. 식신 수생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식신이고 이 묘목이 천간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월지에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식신격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 축토가 편관이에요. 이 편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나타나면 좋은데 어쨌든 나타나는데 여기에 묘목이 있어서 목극토로 극을 해주죠. 목극토로 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신이 식신제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요거는 자 식신격이고 식신제사를 통해서 이 살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 축토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극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식신제사를 위해서 뭐다? 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행을 먼저 볼게요. 자, 이 사주는 수일주에 본인이 수일주인데, 자, 수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로 생겨주기 때문에 금은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그래서 인성은 공부도 되고, 뭐 증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뭐 어머니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정인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는 요거는 이제 비견이 나와 같은 형제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죠. 목이 있는데 목도 두 개죠. 이 두 개예요. 그럼 뭐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식신이에요. 자, 식신인데 임극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묘목을 극을 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금이 목을 극을 하는 것보다 이 금이 금생수로 흐르게끔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토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가 있죠. 골고루 있는데 토는 뭐냐면 여기서는 뭐다? 토는 여기서는 편관이에요.
여기서는 편관이다. 그래서 편관은 좀 약간 흉폭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또 근데 정관하고 편관하고 같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편관도 이 식신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면 이것도 관으로서 쓰인다. 관은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남편도 되고 사회적인 그러한 활동도 되고 직업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처음 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년까지 쭉 관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아쉬운 건 여기 화가 없죠. 화가 없습니다. 화는 이분에게 뭐가 되냐면 재성이 돼요. 근데 지지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물과는 인연이 참 약하다. 사주 원국에서는 재물이 참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돈과는 인연이 없는 사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운에서 오지 않느냐라는 거 봤을 때 대운을 보면 자 화가 언제 오냐면 이때 와요. 이때 사오미 18세부터 37세까지 그 다음에 48세부터 67세까지 또 이때 화운이 와요. 그래서 이때 본인이 뭔가 대운을 오기 때문에 이 사오와 이 병화와 정화 이때 본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마 28세부터 37세 사이인 갑오대운 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왜냐하면 이 목이 있어서 이 칠사를 편관을 목극토로 제압을 해주죠. 수생목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성에서 그걸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화운도 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을미 때도 이제 이분에게는 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미토 속에 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목에 의해서 칠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때도 나쁘지 않아요. 이때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48세 때 오면은 본인이 금생수로 여기 이제 병신이잖아요. 병신이 오면은 자, 이 병화가 왔으니까 좋은데 이 신이 금생수로 살려주죠. 그리고 병신합 수로 가요. 그래서 이 위에 수가 합을 해서 수로 가기 때문에 물론 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정합은 할 수 있지만 수로 가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예요. 병신 때도. 그래서 본인이 뭔가 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라고도 보여져요. 또한 58세부터 67세까지 정유대운인데 이때는 정유대운 때는 여기 정유대운 때는 금생수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물론 정계충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도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술 때 이때는 무술대운 때 이때는 무게합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을 해서 화가 되어주니까 좋죠. 화가 필요한데 이 무토가 와서 개수와 내 비경과 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주니까 좋고 이 술토 속에는 묘술 합을 해서 화가 돼요. 또 그래서 이때는 이 묘술 합으로 해서 화를 만들기 때문에 재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술 대운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갑오 대운 때도 좋다. 이 사이가 전반적으로 잘 좋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때부터 28세부터 77세까지 이 운때가 굉장히 본인에게 필요한 운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많이 본인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크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갑신, 병신 이때 대운 때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때 재물이 어떻게 되냐면 합을 해서 물로 바뀌어버리니까 재물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때 돈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58세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7세까지 무술 대운까지 좋아질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을 혹시 하시면 오랫동안 하시면 이 무토가 이 개수와 합을 해서 무게합을 해서 화로 되죠. 그러면 이게 재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 비경합을 해서 재물로 되니까
이때도 좋을 것 같아요. 술토 속에도 힘이 있고 술토가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77세까지 아마 계속해서 활동을 해도 될 것 같다. 다만 이분이 생각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처럼 그렇게 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약한 체질. 왜냐하면 약해 밑에 뿌리가 있기가 쉽지 않죠. 물론 축토 속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득지를 못했고 득령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강하지는 않다. 만약에 여기서 득령을 했더라면 엄청나게 강했더라면 이분이 이런 때 운에서 좋은 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때부터 58세 뭐 특히 47 뭐 이런 때는 재물이 오긴 했지만 내 재물이 합구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때 경제적으로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대운 1호 58세 이후로는 본인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다. 77세까지는 운이 잘 흐른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때도 괜찮아요. 이때도 괜찮습니다. 본인에게 다 힘이 되는 때예요. 이때는. 그래서 본인이 신강해져요.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다 나쁘지 않고 이분은 운이 크게 나쁘진 않고 운이 잘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목이고요. 화는 없고 화는 없고 토요. 금, 수. 비교적 사주가 좀 단순한 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 대운의 흐름을 읽는 게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개수가 중춘이니까 2월달 묘월을 말합니다. 2월달 음력 뭐 양력 2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묘월달 인월달이 인묘진 이렇게 범위잖아요. 인묘진. 자, 인월달이 입춘이 시작되는 2월 4일 이후부터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2, 3, 4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쯤 달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태어났다 그 말이죠. 2월 달에. 그러니까 한 3월 달쯤에 태어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가 중춘에 생하여 봄에 물이 차가워 조우상 화가 필요하다. 봄에는 화가 없어요. 근데 봄에 태어난 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이 좀 썰렁하죠. 그러면 이 물이 좀 따뜻해야 나무도 키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나무가 묘목이 꽃나무인데 이게 잘 크려면 화도 필요하죠. 자고로 식물은 화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만 적어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아니면 우리 그 비닐하우스에 전기불 있죠. 인조 전기불 이런 거 그게 정화거든요. 병화는 태양이라고 하면 정화는 그런 불이라고 하는 거지. 인조 전기불 이런 거라도 있어야 꽃이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주에 화가 없다는 게 큰 단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렇게 와준 것이 좋다라고 보이죠. 또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이게 이거를 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생목을 해서 식신격으로 본다. 식신격으로 재성인 화가 있어야 식신생재 재성관으로 관을 극하지 않고 선순환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화가 있으면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다는 건데 일단 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수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화로 기운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화가 필요하다 이야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에서 식신생재 재성관으로 관을 극하지 않고 선순환되므로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는 운이 좋다. 다행히 48세에서 69세까지 57세 이때 병신대운이죠. 이때 병신대운 병신대운으로 비록 화가 들어오지만 병화가 이 신금하고 합을 해서 화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수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죠. 병신합수. 그러니까 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마 이때도 48세 때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재물이. 그래서 다행히 48세에서 57세 병신대운에 비록 화가 들어오지만 병화가 병신합수 천간합으로 수로 변하고 지지에서 신금의 생조를 받으니 대운상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왕하긴 한데 재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재물이 없어질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38세의 을미대운 때는 편관 7살의 운이 들어오죠. 미토가 7살의 운이 들어오고 또 충미충이 되니 이렇게 충미충을 하게 되니 그 뭐가 튀어나오죠? 정화가 튀어나오겠죠. 충미충이 되니 미토 속에 정화가 투출되어 나쁘지 않겠다. 일단 재물이 이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58세 이 58세 정의되는 때는 유금이 생해주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운이 점차로 좋아지고 68세 무술 대운 때 이때도 좋겠다. 왜냐하면 무토가 이거면 무게합을 하거든요. 화로 바뀌어서 재물이 되고 그 다음에 유금이 오니까 유금 금생수로 살려주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에 이게 이 칠사를 편관을 극을 하고 있는 묘목을 묘유충을 하는 단점은 있죠. 그래도 그다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무술이죠. 유금이 아니라 무술이니까 묘술 합을 하니까 이때도 천간지지 다 화가 들어와요.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무술 대운 때는 좀 돈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게 합화가 되고 지지에서는 묘술 합으로 되니까 재성 대운이 가장 좋겠고 재물도 이때 좋을 것으로 보인다. 28세에서 37세 갑오 대운 때도 재물적으로도 괜찮았다. 이때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화가 재물이 들어왔고요. 이 갑이 또 목생화로 생해주고 있죠. 여기서 수생목, 목생화로 생해주고 있고 또 갑목이 편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편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목극토로 이걸 누르고 있고 수생목, 목을 빨아들여서 화, 재성을 생해주니까 이 갑오대운 때도 좋았겠다. 28세부터 37세 또는 68세부터 77세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신운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세운을 볼게요. 세운. 자, 이분 입장에서 세운을 보면 자, 올해 2021년 신축이잖아요. 신축이 오면은 자, 신축이 오면 똑같아요. 이거랑. 그러면 뭐냐면 아니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신축. 자, 신금은 나한테 힘을 대어줘. 금생수로 힘이 되어줘요. 그다음에 축은 토국수로 칠살이 돼요. 편관이 돼요. 근데 축이 3개죠.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목극토로 이걸 제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이 목을 해야 되는데 이 칠살이 들어오면은 좀 그게 단점으로 보여요. 단점으로 이게 좀 단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칠살이 신금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썩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하고 계면 2022년 23년도에는 자, 수가 왔죠. 그러면 나에게 힘이 되어주죠. 그런데 지지에 뿌리 두고 있잖아요. 지지에는 뭐냐면 인묘가 왔어요. 인묘. 그러면은 인묘가 오는 것은 뭐냐면 이 토를 제압을 하기 때문에 편관을 제압하기 때문에 이때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내가 강해지죠. 수가 오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강하다. 그래서 본인이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가 된다. 그 다음에 2024년하고 25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그런데 단점은 이때 또 편관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쪽으로 좋고 한쪽은 좀 안 좋은 게 오죠. 이거 똑같은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진 거는 이제 2025년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자,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 계절을 좋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절을 이때를 좋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그 대신 토가 오면 이제 노란색 오죠. 노란색이 오면은 좀 조심해라. 이런 때 오면 조심해야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때도 노란색이긴 하지만 이때는 괜찮아요. 무신 대운 때는. 왜냐하면 이 신금이 나에게 힘을 주고 금생수로 이 무신이 나에게는 좋아요. 노란색이지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합을 해서 화가 만들어지니까 재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신금이 금생수로 생해주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좋다. 그래서 괜찮고 경술 때도 괜찮아요. 경술. 왜냐하면 술토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이때 좋고 이때도 좋고 이때도 뭐 나쁘지 않고요. 경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신해 요게 이제 들어오면 좀 나에게 힘을 되어주긴 하지만 이게 좋죠. 그래서 이때도 좋아요. 수를 만들어주니까 이때도 좋아요. 이때도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이때도 좋죠. 목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제압을 하니까 좋긴 한데
이게 이제 화로 연결되면 좋겠죠. 화로, 목생화로. 그래서 이때도 좋고, 향후 20년간 사주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거는 이 사주에 있어서는 토가 오는 게 좀 문제예요. 토. 그런데 토가 와도 무토가 오면 어떻게 돼? 무토, 기토가 오면 이 기토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무토는 뭐냐면 무게합을 해준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비견하고 합을 해서 나한테 재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진술, 충미가 있죠. 진술, 충미. 이런 때는 진술, 충미가 오면은 자 이때요. 진술, 술, 충미. 자 미토 오케이, 술토 오케이. 진토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축토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20년 대운 중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이 진토와 축토가 들어올 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미토, 술토는 크게 문제될 걸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미토가 오면 축미충으로 이 개고가 돼서 여기에 정화가 투출이 되니까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땅속에 묻혀있던 재물이 튀어나오니까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운도 크게,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가 그 오행이 다 갖춰지는데 화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오는 게 가장 좋다. 이 사주는. 그리고 토가 오더라도 묘하게 이 비견하고 합을 해서 나한테 화로 바꿔지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지지에서 진술충매에서도 이 미토와 술토는 조토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좋고, 진토와 축토가 올 때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진토와 축토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올 때가 좀 문제가 되죠. 목이 올 때가 왜냐면 목이 아니라 토가 오면 문제되는데 목이 오면은 극토로 제어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간에 무토가 왔을 때는 원래는 나빠요. 원래는 나쁜데 이 개수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을 해서 와가지고 안 좋은데 와가지고 합을 통해서 나에게 재물을 만들어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기토는 좀 조심해야 되죠. 기토. 자, 요거 그래서 축, 진, 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쌍으로 나쁜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다만 이분 사주가 좀 어쩔 때는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중간 정도로 돼 보이는데 이 신약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게 본인을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본인에게 강하게 하는 거 뭐예요? 금생수나, 그렇죠? 금이나 수가 좋다. 수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은색 옷이나 뭐 흰색, 그 다음에 회색, 단조로운 색을 입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좋은 거는 토예요. 토기 때문에 노란색 이런 색의 옷을 입으면 좋지 않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이 토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시 부동산을 하더라도 자, 목 있어요.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이거는 주택이에요. 주택. 나쁘지 않아요. 주택. 그 다음에 화는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화가 나한테 재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는 토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토지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토지를 뭐 계약하려고 해도 뭐 예컨대 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임야라든가 이런 쪽에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다지 이것이 나에게는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살이 돼요. 살. 뭐냐면 칠살이 되기 때문에, 또는 관이 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할 때는 반드시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간목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국토로 제압을 하면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식신을 쓸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근데 본인은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식신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는 좀 조심히 토지나 이런 쪽을 거래를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뭐 토지가 아니니까요. 넘어가고, 수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 아파트나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뭐죠? 이게 오피스 땅을 저기 사가지고 오피스텔을 짓거나 이런 쪽으로는 괜찮고, 화는 특히 이분은 상업용 건물을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수익성 건물을 다루는 게 굉장히 재물이 될 거로 보입니다. 토는 다룰 때는 좀 조심하시라.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든 거를 사주로만 해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사주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주로도 땅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매행지를 사신 분도 있어요. 가끔 이 철학거나 운영하신 분 중에.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또 어떤 신점 내리신 분이 손님 중에 저기 그 구리 쪽 그 덕서인가요? 그 나가는 쪽에 토지를 물어봤는데 창고 용지로 살 건지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서 실제 조사를 실제 실관을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는데 임장을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런 거 다 띄워보고, 그렇죠? 이런 거 띄워보면 그가 무슨 지구고 어떤 거 다 나오잖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식에 속해. 지식에. 이거는 점에 속해. 아니에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분명할 때 사주는 그래도 인생의 큰 흐름이라고 할 때 점을 보는 거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단점 보는 것도 있잖아요. 단시간에 뭐 결정을 해야 될 때, 애매할 때, 그럴 때.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전에 뭐가 해야 된다? 먼저 지식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지식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애매하고 판단이 안 서면 그때는 이 점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주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운에서 잘 흘러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부동산을 하신다고 하면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